네, 안녕하세요. 집보합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 오늘은 KB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와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보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요. 좀 내년에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갈지 뭐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뭐 솔직히 이거는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저도 전달을 하면서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이거 뭐 목차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뭐 내년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뭐 주택 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서울 지역, 그다음에 다주택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을 했네요. 페이지는 100페이지가 넘고요. 내용이 많아서 사실 저도 좀 잘라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진단. 네, 출처는 여기 하단에 밝혀놨고요. 예, 주택시장이 매매 가격이 지역별로 차별화가 심하다. 예, 근데 전세 가격은 안정. 그 다음에 뭐 초양극화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밑에 보시면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이에요. 보시면 뭐 서울이 제일 중요하죠. 서울을 보시면 2017년, 2018년 올 11월까지인데 진한색보다 이 흐린색이 올해인데, 올해 이 가격이 지금 서울만 보시면 10.3%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예, 저는 인천에 사는데 아무튼 이 서울로 사람들이 진입하려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죠. 저도 예전에는 서울을 싫어했는데 서울을 어떻게든 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짧은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보시면 이제 수도권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천과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인천은 뭐 상당히 낮게 더 떨어졌죠. 0점. 경기는 3.5 정도 올랐네요. 예. 서울이 10.3, 그 주의 기울게 경기죠. 경기가 3.5.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 여기 나와 있고요. 보시면 예, 광주가 좀 선전을 했네요. 그래도 광주 4.7. 네, 그렇게 됐고,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예, 여기 나왔습니다. 보시면 2017년부터 이제 한 거죠. 2018년 지금 11월 달까지 한 건데 전국이 여기 밑에 까만색으로 돼 있죠. 근데 올해 보시면 영등포가 단연 1위입니다. 그다음에 강남을 앞질렀습니다. 야,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용산도 있고 노원, 강북, 종로. 예, 하여튼 영등포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예, 그래서 주택시장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주요 원인은 뭐 유동성 확대랑 매물 부족 현상을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은 매물 부족, 비수도권은 거래가 감소. 근데 경기 위축이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수도권도 사실은 뭐 매물 부족인데 서울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솔직히 서울 집값이 오르면 따라서 다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 다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서울 집값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뭐 근데 주택 경기가 좋았던 지역은 뭐 대구하고 광주라고, 이거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에 대구하고 광주가 좋았다. 자,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전에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은 여기서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존재하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유동성 확대와 매물 부족 현상이 있는데 2014년 이후에 주택 경기 호황으로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단기 자금 증가로 인한 투자 수요 증가, 정책적 영향과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매물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면서 가격 급등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또 주택 거래량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2015년에는 한 119만 호가 거래됐고, 근데 지금 2006년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한 이후에 매년 10% 내외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 10월까지 거래량이 전년 2017년하고 비교했을 때 한 8%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예. 2018년 주택 경기가 좋았던 것은 대구와 광주 지역이고, 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매물 부족이고 비수도권은 경기 위축으로 인한 거래 감소, 예, 그런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여기 보시면 지역별 주택 거래량 변동률, 주택 거래량이죠. 보시면 서울 다 예, 줄었죠, 확실히. 예, 이 수도권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수도권은 더해요. 어떻게 보면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33 정도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하고 광주는 상당히 좋죠. 그래도 예,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을 했고, 주택 전세 시장, 전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주택 전세 시장은 지금 매매 시장하고 다르게 하락세가 뚜렷하다. 하락세라는 거죠. 매매 가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보면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서울은 그래도 예, 꿋꿋합니다. 예. 보세요. 인천도 떨어졌고 경기도 떨어졌죠. 여기도 부산도 떨어지고, 예. 울산이 마이너스 3.9. 울산이 잘 많이 떨어졌네요. 나머지도 미비하게, 예. 지금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락성이 있다는 거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택 매매 시장하고 달리 전세 시장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의 경우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인한 이주 수요 발생 등으로 다소 불안 요소도 잠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는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서 전세 가격은 2016년 이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 가능성도 있다. 예, 지금 말씀드렸죠. 예. 전세는 그래도 예, 조금 이제 안정권에서 안정세 를 잡아가는 걸 모습이고요. 자,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미분양 적체. 그냥 입주 물량 증가하니까 미분양이 나오겠죠. 예. 공급의 적정성이라고 제목되어 있는데 2015년에서 2018년 4년간 연평균 분양 물량이 40만. 그러니까 10년 전 대비해서 지금 54% 정도가 지금 증가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를 보면 4년간 지역별 분양 물량 증가율 했는데, 예, 보시면 예, 서울은 여기 26, 경기도 119. 경기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강원도하고.
입주 물량하고 분양 물량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과 맞물려 시장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분양 아파트가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하는 거죠. 최근 급격하게 아파트 분양이 증가했음에도 분양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미분양 아파트 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은 고점 대비 50%를 상회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라는 게 보고서 내용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수도권은 미분양이 적죠. 지방에 비해서. 그리고 수도권은 사실 아까도 뭐 재개발, 재건축 그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고요. 보시면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미분양 적체. 지금 미분양 아파트 증가 추세다 나와 있죠. 증가. 수도권이 중요하죠. 수도권은 계속 내려가죠. 미분양 아파트 추이가 당연한 거죠. 비수도권은 지금 여기 계속 올라가네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수도권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당연한 그래프 현상이고, 미분양 아파트 비중 9점 대비. 씁쓸하실 수 있는 곳이 이쪽이네요. 서울 보세요. 서울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 다음에 대구, 광주도 아주 좋네요. 대구, 광주. 이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죠. 지금 그래프상 보실 때. 그러니까 과거하고 달리 중소형 평수의 중심으로 공급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기 수준의 미분양 급증 사태 발생 가능성은 다소 낮으나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본격화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과거 미분양 아파트와 입주 물량 추이를 보면 입주 물량 증가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에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 추세라는 거죠. 2019년도에는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미분양 아파트 가능성이 크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평형별로 보세요. 85회 제곱미터 38에 24 한 전용 25평 정도 되는 건데, 초과하는 경우는 지금 보시면 까만색인데 2018년 낮죠? 위치가 입주 물량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큰 평수는 아무래도 근데 미분양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그다음에 작은 평수 여기 60회배 이하, 여기 60에서 85. 그리고 보시면 미분양 아파트 추이 입주 물량하고 보시면 나와 있죠. 미분양이 지금 이렇게 입주 물량.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표가 나타내주고 있고요. 자, 보시면 이거는 금융규제, 지금 금융규제 강화를 하고 있죠, 나라에서. 근데 이게 뭐 제목에서 보시면 차입 제약과 금리 상승 부담이 확대된다. 정부 9.13 대책이 있는 것은 대출 규제가 나타났고, 그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건데,
이게 안 좋은 결과로 온 게 신규로 무주택자라든가 뭐 매수 수요자를 위축하는 거죠. 대출도 안 나오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리가 상승. 금리 상승 원인이죠. 주택 가격별, 규제 지역별, LTV와 DTI, 투기 과열, 투기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외 소구함, 그다음 기타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 한번 참고하세요. 예,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 뭐한데 서민 실수요자, 무주택 세대, 1주택, 2주택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 여기서도 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금융 규제 강화를 하고 있고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직후인 지난 9월 13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규제 강도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시중 유동성 확대하고 저금리 등 금융 조달 여건이 매수자에게 상당히 좋았다는 점이 주택 경기 호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거죠. 저금리 등 매수자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을 때는 당연히 주택 경기 호황에 영향을 미쳤겠죠. 금융 규제는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는 가장 직접적인 규제 수단인데, 이런 정책은 주택 가격이 오를 때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고요. 예. 보시면 이 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 표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KB은행하고 뭐 블룸버그 세 개에서 자료 만든 건데, 미 기준금리 까만색이잖아요. 이 까만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미 기준금리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기준금리죠. 예. 기준금리가 이렇게 나름 맞춰 가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좀 안 맞았는데,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돼 있고, 주택담보대출도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 같죠, 모양이. 주택매매가도 사실 좀 특이한 경우 빼고는 좀 맞춰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 빼고는 좀 맞춰간다는 느낌이죠. 미 기준금리를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주택 보유자의 규제 지역 내 자금 조달을 강력하게 규제했으며,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에 대해서도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정부의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대출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를 포함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의 부담이 커졌으며, 전반적인 저주택 수요는 크게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2018년 11월 말 기준금리를 1.75% 인상하면서 1.75% 인상, 11월 말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렸죠.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의 소폭 상승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후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며, 무엇보다 신규 주택 수요의 경우 시장에 진입하는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매수 수요의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연하죠. 금리를 올리면 실수요자도 어떻게 실수요자가 제일 타격을 받는 거죠. 뭐 다주택자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실수요자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부담스러우니까는 매수하는데 의지가 좀 꺾일 수가 있죠. 그런 얘기 같습니다. 다음 볼까요? 주택시장 안정화는 2019년에도 중요한 과제. 이게 이제 과거 정부 부동산 대책과 주택 가격 추이인데,
예전 뭐 노태우 대통령 때 뭐 부동산 투기 억제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김영삼 대통령도 뭐 일단 규제를 완화했네요. 김대중 대통령 분양가 자유라. 노무현 대통령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부동산세를 시행을 했고 LTV DTI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시키고 수도권 2기 신도시를 개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했네요. 완화. 확실히 정책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인지.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했네요. 또 신혼세도 인하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게끔 경기를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이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튼 자료는 이렇게 나왔고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 하반기 들어 주택 경기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투기 및 조정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공급 대책 등을 단기간 내에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안정화 방안에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무엇보다도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와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가 골자입니다. 그렇죠.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는 거고,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안정을 찾고 그 오름세가 좀 꺾이겠죠. 최근 들어 주택시장은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청약시장 규제, 분양원가 공개 등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정화될 것 같았던 주택시장의 가격 급등을 경험한 만큼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더라도 기존의 규제 강화 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강한 규제가 계속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좀 이게 그렇습니다. 계속 하면 이게 사실 경기가 또 안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움츠러들게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집을 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런 정책을 쓰는 건데 답답하죠.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화. 그래서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주택 가격 추이. 요 표는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나중에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전국, 뭐 서울, 수도권, 뭐 5기광역시 기타 지방에서 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냥 딱 보였던 건 이 서울이었어요. 서울만 보면 된다. 서울은 점점점이잖아요. 점점점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 점점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점점점을 다 따라해요. 다른 애들이. 수도권 보세요. 노란 거 따라하죠. 대충 따라해요. 뭐 따라쟁이도 아니고 따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귀중한 자산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무튼 재테크를 하시려고 이제 서울로 가시는 이유가 저거죠. 아무튼 제가 딱 보고 느낀 거는, 서울이 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춤을 추는구나. 다 아시는 거니까 저렇게 얘기했고요. 한편 최근 경착륙이 우려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방주택시장이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수도권 경기 침체 이후에나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지방은 그렇죠. 사실 매매 전세시장 전반적으로 안정. 이게 내년 얘기죠. 2019년. 근데 지역별 경기 양극화 지속된다는 얘기죠.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둔화되고 비수도권은 경기 하락폭이 확대될 것 같고, 경기도는 주택 경기 흐름의 기준이다. 경기도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건데, 내용은 그래요. 2019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가운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책적 이슈와 유동성 등이 맞물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은 2018년까지 비교적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분양 시장의 호황은 주택 경기 호황에 대한 체감을 더욱 높게 만들었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 하락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주택시장은 서울의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주택 경기 흐름의 관건은 경기도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경기도는 지역별로 경기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양호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이 확대될 경우 전반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이 크며, 경기도의 주택시장이 유지된다면 전반적인 주택 상승은 상승세 소폭 둔화 수준의 안정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도 지역이 하락한다면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상당히 민첩한 관련이 있는 거죠. 당연한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은 서울 옆에, 서울이 지금 뭐 얼마 전에 3기 신도시도 발표도 했고, 지금 아무튼 그런 지금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경기도에 있는 집값이,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길도, 그래서 집값이, 서울 집값이 아무래도 올라가는 게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죠. 이번엔 상업용 부동산을 볼게요. 상업용. 비주거형 부동산 자산 가치는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 제외하고요. 2017년 대비 지금 올해 7.8%, 대단하죠. 7.8% 올랐다고 합니다. 비주거형 부동산 자산 총액 추이 보세요. 요 비주거형 부동산 요 색칠하는 거 요거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역시 자기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창업을 하시든 노후 대비를 하든 작은 건물 하나 정도는 수도권에 있으면 하는 거죠.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역별 상업용 지가 지수주의. 여기도 저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 서울을 볼게요. 갈색으로 된 거. 자, 다 이 갈색을 다 따라서 움직이지 않나요? 보시면. 근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 있는데 이거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거보다 높아요. 사실 지금 2018년 10월이죠. 지금 기준은. 아무튼 간략히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내용을 좀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상업용을 포함하는 비주거형 부동산 자산은 IMF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말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 자산 총액은 약 3,188조 원으로 이는 전체 부동산 자산의 약 4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총 자산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12년을 단기 저점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7.8% 상승하여 예년보다 상승폭이 다소 커진 모습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침체되는 경기와 달리 지속되는 주거용 자산의 상승폭 확대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용도별 지가 흐름을 살펴보면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지가지수는 2013년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를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 강남 지역의 경우 상업용 지가가 주거지보다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보시면 지금 강남 말씀 안 드렸는데 강남이 여기잖아요. 예. 강남이 이겁니다 지금. 예. 상당히 높죠. 강남이 여기, 예, 주거지고 예, 상업지는 요거 밑에죠. 요거죠, 요거. 상업용. 요게 상업용이고 요게 주거용. 예. 상이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강남. 강남이 왜 강남 하는지 알 수 있죠. 이것만 딱 봐도. 자,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달리 2018년 거래는 둔화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올해 지금 많이 올랐는데 거래는 솔직히 많이 둔화돼서 많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이죠. 예, 수도권이 진한 색인데 예, 4.0, 비수도권이 3.6 차이가 있죠. 그래도 수도권이 뭐 더 많고 상업용 부동산 거래 총액 추이 아까 말했죠. 서울만 보면은 예, 서울 26.3이고 기타 지역이 서울 외 지역 요거까지 이렇게 합치면 요게 38.8이네요. 예.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련 내용을 좀 딱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급격히 상승하는 지가와 달리 상업용 부동산의 실거래는 2017년을 기점으로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2016년 약 9만 8천 건을 최고점으로 2017년에는 9만 3천 건으로 감소. 9월까지 누적 거래량을 감안할 때 2018년에는 약 7만 6천 건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지역별로는 2018년 9월 현재 보고서 작성 시점인 것 같아요. 2018년 9월 현재 수도권이 뭐 3만 1,000건, 비수도권이 2만 8천 건 거래량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수도권이 17%, 비수도권이 18.8%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17%, 20% 가까이 거래량이 떨어졌다. 20% 가까이. 20% 가까이 거래량이 떨어졌다는 거죠. 한편 2018년 10월 현재 상업용 부동산 거래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감소한 약 44조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추산을 감안할 때 2018년 거래 총액은 지난해보다 약 4조 원이 감소한 57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2018년 거래 총액은 2017년 대비 2조 원이 증가한 26조 원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해 서울 외 지역의 거래 총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량은 줄었어도 금액은 거래 총액은 늘었네요. 그게 서울이죠. 나이스하죠.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거시 변수는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변수는 뭐 대충 이런 거죠. 뭐 기준금리, 경기지수 하락세, 취업률, 실업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기준금리 볼까요? 기준금리 요거죠.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있는 거.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지금 올해 그러니까 좀 이만큼 좀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좀 부정적이다. 올라서 오르고 있는 거니까 그죠? 오르고 있는 거죠. 경기지수 또 하락세고 취업률하고 실업률 그것도 지금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지금 현 정부에서 사실 고민일 것 같아요. 서민들이 더 힘들죠 사실 이런 내용이. 내용을 좀 더 보면 상업용 부동산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거용과 달리 대부분
투자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나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변수들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의 경우 2018년 11월 기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9년 역시 같은 기조에 이어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총소득은 2018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역시 하락세에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률과 실업률도 당분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 어렵죠? 너무 어렵죠? 자, 부동산 규제 강화 속 시장 위축 가능성 확대.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시겠지만 정책이죠. 기업이랑 개인한테 이게 어떻게 오냐? 지금 수익률 저하로 오는 거죠. 구매력 제한으로 오고. 구매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익률 저하. 가져갈 돈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 이율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대출 여기 뭐 자영업자 얘기 나와 있고요. 9.13 대책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투기 차단,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강화, 다주택자 규제지역 담보 규제 강화, 전세자금 공적 보증금리, 장기 보유 공제 유권 강화, 임대사업자 임대사업 등록 혜택 축소, 대출 규제 강화, LTV 40%, 시장관리, 규제지역 민간임대 매입자금 지원 중단, RTI 규제 수준 검토,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 제한 기간 확대 등 주택 공급은 수도권 신규 공공특지 30곳 개발 30만호 이거 개발 발표가 났죠. 내년까지 해서 어디서 할지 2차까지 발표가 됐고요.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기타 종부세 공정시장가의 비율 상향 조정, 미분양 관리 지역 추가 지정 등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인데 지금 쪼고 쪼이는 그런 상황이죠. 한편 지금 KB에서 나온 이 보고서 내용이 괜찮아서요. 똑똑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거니까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 진단 및 전망을 오늘 한 건데, 요 시장 전망 말고 이제 주택 시장 주요 이슈에 관한 내용을 좀 할게요.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 주택 주거한국화라든가 주택 공급 증가에 따른 내용이라든가 분양 시장 호황과 리스크 그런 내용, 그다음에 지방 주택에 대한 양극화, 입주 물량 증가, 전세 가격, 아무튼 그런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가실 때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